이번 시간에는 소켓 프로그램에서 멀티플렉싱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멀티플렉싱의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쉬우니까 간단하게 기본 개념만 볼게요. 자, 멀티플렉싱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멀티플렉싱 기본 개념은 알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가서 여러 개로 갈 수 있는 게 멀티플렉싱이잖아. 디멀티플렉싱도 반대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거 파포의 유인물의 그림이 잘 그렸더라고. 그걸로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이 뭐로 돼요? 하나의 프로세스로만 통신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고. 프로세스가 한 개야. 뭐 다수개 만들어서 다른 기능으로 써도 되겠지만 우선 한 개로 만들어. 그리고 클라이언트야 뭐 각자 개별 프로세스니까 상관없으니까 하나를 통로로 가지고 세 개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를 이용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혹시 두더지 잡기 알죠? 판때기가 있고 자 동물이니까 대가리 켜도 돼. 동물 대가리가 툭 튀어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뭐 하노? 망치로 여기를 때리잖아. 자, 즉 내가 기본 판때기에 기본 판에서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 부분만 내가 보면 되는 거야. 맞지? 그 요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그 멀티플렉싱하고 셀렉트라는 기법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봅시다. 내가 지금 서버 소켓이라 만약에 서버 소켓이야. 클라이언트 1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뭔가 반응이 생겼겠지. 값 변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 내가 프로세스 1이 체크해. 체크 한 놈 들어왔네 하면서 반응을 한다고.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 소켓이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그럼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밀어 넣을 거야. 그럼 여기 봤잖아. 그러면 여기 반응도 올 거라고. 뭔가 변화가 됐어.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또 체크해. 체크. 그러면 야만 체크하면 된다고. 즉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더라도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3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서버 소켓에 반응을 하면 옵셋트를 하고 따로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하면 되노? 여기에 생기는 소켓 즉 파일 디스크립터만 C2에서 오면 C2에 해당하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변화가 생길 거야. 그것만 보겠다는 거야. 즉 하나의 프로세스가 무언가를 쭉 세워. 또 그림을 쉽게 그리면 프로세스 서버 있다고 치자. 서버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고 쭉 있어. 클라이언트 1이 여기가 서버 소켓이야. 여기에 반응을 탁 줘. 그럼 여기 변화가 느껴지겠지? 변화가 느껴지면 마음대로 지금 클라이언트 접속이 됐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또 접속이 들어와 서버에. 그럼 여기서 또 들어왔네? 반응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C1이 이제 데이터를 주면 이쪽 소켓의 내용을 밀어 넣을 거야. 파일 디스크립트에. 그리고 클라이언트 2가 내용을 쓰면 클라이언트 2에 해당하는 파일 디스크립트의 내용을 집어 넣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뭐만 반응하면 되노? 여기에 반응 왔네? 그러면 여기 내용을 처리해 주면 되네. 또 여기에 지금 C2가 지금 나한테 말을 걸었네? 이 반응했네? 여기 또 반응해 주면 되는 거라. 이런 기본 개념으로 시작하는 게 멀티플렉스 기법이에요. 하나의 프로세스로 여러 개의 통신을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드는 게 중요해. 요거를 만들어야 되나.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자,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1번 쩍대기 만들어 2번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 체크해가지고 뭐 반응이 있으면 반응해주면 되는 거라고. 맞죠? 요 기본 개념으로 출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인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멀티플렉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 프로세서 서버의 단점. 프로세서는 빈번한 생성은 성능을 저하로 이루죠. 프로세서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서버는 굉장히 느리죠. 왜냐면 리소스를 다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리소스끼리 공유도 안 돼. 이놈들이. 그렇다 보니까 내 프로세서를 돌리기 위해서 모든 소스를 다 복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멀티프로세서 흐름을 고려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구현이 쉽지 않고, 통신이 필요한 상황에 서버의 구현이 좀 더 복잡해져. 파이프를 만들건 뭐 RPC를 쓰건 복잡하게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 아까 센싱할 수 있는 판때기 하나를 만들어서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 서버에 대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의 프로세스 여러 개의 소켓을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I/O 멀티플렉싱입니다. 자, 이게 책에서 비유가 좋더라고. 지금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가 있다고 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관적으로 하는 좋은 방법은 개별적으로 다 연결하면 돼. 그럼 말할 수 있잖아. 서로 간에 말도 할 수 있고,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야. 틀린 방법은 아니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좋은 생각이 뭔데? 좋은 생각이 선을 하나로 만들어. 서로 땡기면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노? 일로 다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맞지? 즉, 원래는 여기서 선택을 못하니까 여기서 하겠지. 실제로는 여기서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선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 말하는 정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멀티플렉싱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은 개념이니까 쉽게 갈 거고. 그래서 실제 구현 쪽으로 가볼게요. 자, select 함수의 기능과 호출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select가 뭐냐 하면 판때기를 세웠어. 쭉 판때기 있잖아. 여기서 무언가가 변화해. 이것들을 체크해서 반응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select입니다. 자, 수신한 데이터 소켓이 존재하는가, 블로킹되지 않고 전송이 가능한 소켓은 무엇인가, 예외사항은 소켓이 뭡니까? 이걸 다 봐야 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요까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함수를 이용하면 배열에 저장된 다수의 파일 디스크립트를 대상으로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되는데, 그러면 배열이라고 되어 있어. 자, 보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파일 디스크립트는 int형이잖아. int형 배열을 만들어.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std-in, std-out, std-error 같은 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거든요? 서버 소켓. 뭔가 값이 바뀌면 파일 입력하고 클라이언트 소켓을 집어넣어. 자, 그러면 내가 누가 들어왔다고. 그럼 얘가 반응이 되겠지. 값이 바뀌었을 거야. 뭐 반응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프로세스가 야를 보고 처리. 그리고 갑자기 클라이언트 속에서 뭔가 반응이 생겼어. 그러면 야를 보고 바뀌었으니까 반응. 요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파일 디스크립트 설정해 줘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검사할 것인가? 범위. 그리고 이제 문제가 타임아웃이 뭐냐면 내가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잘못하면 블럭이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일정 시간 기다리고 그다음 반응이 바뀐 게 없으면 그냥 그만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타임아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했으면 이게 만들어졌어 이제. 그 다음에 select 함수를 호출해서 대상을 관찰해. 체크하는 거야. 관찰하고 이제 뭔가가 반응이 생겼어. 변화는 없는데 변화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서 물음에 대한 답을 던져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즉 두더지 잡기에서 내가 처음에 두더지 판을 보는 게 첫 번째 작업이. 세팅해놨고 내가 봐. 그러면 셋업 스텝 2가 뭔데? 내 눈을 동원해서 두더지 판때기를 보잖아. 그러면 뭔가 반응이 올라오면 내가 망치로 치재. 그게 스텝 3라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멀티플렉싱하고 셀렉트를 이용해서 푼 거예요. 자, 이제 파일 디스크립트 설정을 볼게요. 파일 디스크립트는 내가 이제 파일 세트 하나 만들고 안에 비트 값으로 모두 처리합니다.
비트 값으로 모두 처리하고 그러면 요 비트 값만 처리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int 배열을 만들면 좋겠지만 배열의 파일 디스크립트를 넣는 게 아니라 체크할 수 있는 비트를 딱 기록 넣는다고. 체크할 수 있는 비트를.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파일 디스크립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비트 기법, 비트 기법으로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배열로 만들면 좋겠지만 셀렉트라는 것 자체가 파일 디스크립터 하나 자료를 만들어 놓고 각 1비트를 잘라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변화가 생겼네? 그럼 이걸 체크한다고. 체크해서 여기가 변화가 돼. 그러면 그 비트만 보고 내가 반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파일 디스크립트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fd0 모두 0으로 초기화 fdset set이라는 데서 1을 관찰합니다. 그 파일 디스크립트 1을 관찰하는 거라고. 관찰하는 거고 set을 하고 2번 자 그럼 두 번째 걸 관찰하는 거야. 0, 1, 2니까 그 다음에 set에 2번에 클리어하면 이거를 제외하는 거. 즉 0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함수를 쭉 보시면 fd0 인자로 전달된 주소의 그 fd 모형 분수를 0으로 초기화하는 거. 그 다음에 매개 변수 fd셋에 전달된 주소 변수의 매개 변수 fd로 전달된 파일 디스크립트 정보를 등록해. 즉 이거는 등록이야. 등록. 내가 지금 무언가의 파일 디스크립트를 모니터링하고 싶다. 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든 우리 판때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롭게 추구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니터링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보를 삭제, 즉 클리어는 이 판때기에서 아까 우리가 등록한 거 있지 그런 것들을 삭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셋은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 쭉 보고 저는 정보가 있으면 즉 변화가 있으면 양수값을 반환해. 그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판때기 만들고 이 판때기를 비트로 처리하는 형식으로 여기 저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값이 추가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fd0로 마음대로 영값을 만들고 fd set을 해. 나는 x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 판때기에 등록시키겠다. 그리고 다 필요 없으면 fd 클리어로 특정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 판때기에서 빼겠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뭘까? fd set으로 점검 변화된 놈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 변화된 놈을 값을 가져와서 내가 보겠다는 거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해가 힘들면 소스로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select 함수의 원형을 보면 select max fd인데 검사 대상이 되는 파일 디스크립터 수라고 해서 요 개수야. 요거의 개수를 말합니다. 근데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max 값 더치대 기존 값에 더하기 1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readset FD형 변수에 수신된 데이터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받는 파트부터 정보를 등록해서 쓰는 변수 값을 주소로 전달한다. 자, 수신된 데이터 값, write는 블로킹 없는 데이터. 근데 오늘은 요것만 할 거야.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읽어만 보고 우선은 넘어갑니다. 오늘 시간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블로킹 데이터, 예외 상황, 요거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요것만 합니다. readset. 그러니까 좀 보고 타임아웃은 셀렉트 함수 호출 이후에 무한정 블록은 빠지지 않도록 타임아웃을 설정하기 위해 설정해야지만 무한정 빠지진 않잖아. 그리고 요 타임은 요런 자료 형태로 합니다. 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를 값을 정해서 블로킹 시간을 정해줘요. 그리고 셀렉트 함수의 반환 값은 보면 5, 6, 1, 마이너스 1 그리고 타임아웃 0 그리고 만약에 뭔가 반응이 생겼잖아. 0보다 큰 값이 반환되는데 이 값은 변화된 파트 그 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관찰이 대상이 되는 수는 이렇게 쭉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고 실제 소스를 한번 보면서 한번 돌려볼게요. 소스가 뒤에 나오네. 아이고. 자, 저 보자. select 함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FD1과 FD3이 값이 바뀌었어. FD1번과 3이 값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select 함수 호출로 이거를 감지해서 내가 처리할 수가 있다고. 자, 중요한 거. select 함수 호출 이후에는 변화가 발생한 소켓의 디렉트 일반 설정되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돼. 요거 하나 select 함수 나고 끝나고 나서 그거야. 그때 한번 보는 거고. 자, 이게 소스가 이해하기 힘들면 소스를 보면 가장 쉬우니까 봅시다. 자, 이제 소스로 보겠습니다. 뭐 위에는 쭉 됐고 제일 먼저 할 거 FD0 한 판 했어.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데? set은 read의 뭔데? 검사 대상, 즉 검사 대상 0은 이제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std in과 똑같은 같은 개념이야. 즉 판때기 여기에 뭘 등록하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 스탠다드 인풋이 있느냐, 스탠다드 인풋이 있느냐를 요게 등록시킨 거야. 그러면 원래는 그 두더지 잡기에서 아무런 것도 없는 판때기에서 두더지가 올라오는 구멍을 하나 내가 등록을 시켜 놓은 거라고. 자, 그래서 보면 되고, 그리고 select 함수, 이거, 지금 타임아웃이 바로 붙었다고. 근데 중요한 게 select 함수 호출 후에는 타임아웃 발생 직전의 시간이 당기므로 select 함수 호출 전에 매번 초기화를 해야 돼. 즉, 이 값이 계속 누적으로 돌아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select 함수가 한 번 하고 끝나면 타임아웃 시간이 누적으로 생기면 안 되니까 매번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while 문 안에 이 구문을 집어 넣었다고. 그래서 select 바로 전에 이 값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매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원본 값이 일로 복사를 해서 템프로 만들었다고. 왜냐면 이게 select 함수 돌아갈 때마다 아까 앞에 나온 초기화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값, 즉 기존값, 처음 생성값이 이 값을 복사를 하고 이것만 쓰는 거라고. 이 값은 우리가 기존 값이니까 내비둬야 돼. 자, 그래서 이제 select 합니다. select하고 지금 한 개밖에 없잖아, 위에. 내가 볼 거는 0번만 했으니까 한 개 넣었으니까 1번에 0이니까 1을 선택한 거잖아. 1을 이제 한 개가 있다. 여기서 검사해 달라. 이 타임아웃 시간 안에.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리절트 값으로 가겠지. 뭔가 바뀌었으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은 에러니까 됐고, 그 다음에 리절트 0은 뭔데? 타임아웃이 온 거야. 반응이 없었던 거. 그리고 옆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무언가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아니면 실제 뭔가 반응이 된 거라고. 자, 그래서 FD set 0번 템프, 여기 템프잖아. 템프에 0을 한번 검사를 해봐. 즉 std in을 검사해 본다고. std in이 있으면 어떻게 한대? 있으면 그거를 리드해라. 그리고 스트링 렌스에 집어넣어라. 자, 리드는 뭐라노? 버퍼에 저장을 하지만 반환값은 뭔데? 문자의 길이를 반환해. 그리고 마지막의 값에 널 값을 집어넣으면 문자 1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출력한 거라고. 자,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요거를 한번 소스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반응을 봐야 되니까 셀렉트랑 볼게. 아이고. A, B, C, D 이렇게 넣고 Q 한번 넣고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본 거를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아이고. select.c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멀티플렉싱을 위해서 FD셋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한 놈은 원본, 한 놈은 백업본. 그래서 이 값을 FD0로 하고 지금 셋은 등록이야. 등록을 하겠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임은 셀렉트를 하고 나서 누적으로 타임이 되니까 while문에서 매번 새로 초기화하는 데 썼다고. 그리고 리드 값을 템프로 만드는 이유는 앞에 값이 초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였노? 백업을 하나 두고 쓰는 거라고. 자, 그리고 셀렉트 하겠다. 1. 개수 한 개잖아. 위에서 내가 한 개고, 그 다음에 템프에 있는 내용이 판때기라고. 그걸 검사해서 타임아웃 때까지 while문이 계속 돌 거야. 타임아웃 걸리면 밑에 타임아웃이 계속 뜬다고. 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입력이 없으니까 뜨는 거라고. 그래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셀렉트 값이 나오잖아. -1 그리고 타임아웃에 걸리면 0이 나온다고. 그래서 타임아웃 출력이 됐고 만약에 지금 내가 이것도 아니라면 내가 뭔데 FDIset 즉 0번에 반응이 있느냐를 물으면 돼. 그럼 양수값이 나와. 양수값이 나오니까 그 0번을 내가 모니터링 했잖아. 파일 디스크립트가 0이라고. 개수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값을 리드해서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A라고 치고 하면 요 문에 들어왔고 저 표준 입력의 값이 바뀌었다는 걸 센싱한 거라고. 이즈셋으로. 자, 그래서 값이 양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품에 들어가니까 출력 치면 리드로 받아서 요 출력까지 됩니다. 그리고 Q를 넣으면 나가게 설정해놨다고. Q 설정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하는데 내가 그냥 집어넣었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판때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서버의 구현 2단계, 3단계 쭉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자, 제일 첫 번째 보면 서버 소개 생성과 관찰 대상의 등록을 한번 봅시다. 뭐 소스 다 볼 건 없고 자, 소스 볼 거는 요 파트 판때기를 위해서 FD 셋 하나 만들었네. 리드하고 CPU와 리드 셀렉트하고 나머지 결과만을 초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은 CPU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내려오다 제일 처음에 만호 이게 리드를 만들었어. 자, 이제는 서버가 할 일이야. 서버가 할 일이니까 소켓의 디스크리트 보면 비트 번호를 가져오니까 FDset 리드 판때기에 서버 소켓을 등록하는 거라고. 그러면 판때기에 이제 뭐가 생겼노? 서버 소켓이 등록이 됐어. 그 다음에 개수니까 FDmax 서버 소켓 여기 마지막에 집어넣었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번호 더하기 1을 하면 돼. 개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돼서 더하기 1을 하면 뭐 있잖아. 이게 지금 아무도 없다면 이게 0이라고 치면 더하기 1을 한 개잖아.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야 된다 나중에 셀렉트 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서버 소켓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서버 소켓.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CPU와 리드를 CPU와 리드 백업을 하나 하고 이 백업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야. 실제 원본을 작업하면 원본 값이 막 바뀌면 또 반응이 복잡해지니까 복사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타임, 셀렉트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타임아웃을 명시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누적이 되니까 셀렉트 할 때마다 계속 불러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셀렉트 합니다. 왜 FDmax 더하기 1이 붙는 이유는 FDmax가 지금 개수가 0번이 들어갈 거야. 원래 0번이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FDmax가 3번, 뭐 4번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0, 1, 2, 3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3으로 번호 따잖아. 근데 실제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라고. 3 더하기 1이 돼야 돼. 그래서 실제 개수는 반드시 더하기 1이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사된 놈을 보겠다. 타임아웃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검사하는 루틴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신된 데이터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찰을 하는 select 함수 호출문을 하시면 돼요. 자, 서버 소켓에 대한 반응을 보겠다는 겁니다. 수신된 데이터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 데이터가 수신됐다는 거예요. 반응이 생겼잖아. 그거를 보는 거라고. 자, 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단계. 이제 3단계를 보는데 여기 FD Max 해가지고 다 검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폼부터 보면 판때기가 있어. 서버 소켓 있잖아. 이게 변화 있겠지. 근데 밑에 또 보면 서버 소켓을 하고 C1이 C2가 여기 반응하겠지. 반응이 생길 거라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클라이언트 소켓 통신하는 소켓을 또 만들어야 돼. 클라이언트 소켓 1, 클라이언트 소켓 2라고 할게. 그러면 C1은 야하고 통신하고 C2는 야하고 통신하겠지. 그러면 늘어났잖아 항상. 맞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값을 항상 뭐에 저장해야 되면 FD 맥스에 저장해 놔야 돼. 그래 더하기를 하면 항상 판때기가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나. 그래야 되는 거라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까지인데 계속 검사를 하겠다는 소리라고. 이것들을 다 한번 보겠다. 그래서 실제 검사는 CP와 리드 내 판때기에서 I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검사하겠지. 이거를 다 검사하겠다. 만약에 서버 소켓에 반응이 생겼다면 뭔데? 이거는 커넥션 리퀘스트라고. 그래서 뭐 하면 되노? 업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업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를 등록시켜야 돼. 업세트 됐으니까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소켓이 맥스보다 작다면 지금 이게 맥스니까 뭐 해야 되노? 값을 넣어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속 부분은 해결을 했어. 그 다음에 C1과 C2가 오는 메시지를 내가 듣고 해석을 해야 돼. 즉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서버 소켓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소켓에 걸릴 거라고. 그리고 포문이니까 여기 다 체크해요. FD 셋 이걸로 다 체크했으니까 그쯤에 클라이언트 1이 변화가 생겼다면 여기 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받아서 등록하고 하면 돼. 근데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잠깐 요거를 보자고. 클로즈 리퀘스트예요. 즉 읽어온 양이 아무것도 없는 게 왔어. 그러면 끊겼다는 소리잖아. 끊겼다는 소리니까 이제 FD 클리어를 해야 돼. 즉 C2가 커넥션이 끊어졌다고. 그럼 이 끊어진 거잖아. 이게 끊어졌으면 이거를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야. 클리어를 하고 이 소켓을 닫고 원놈이 끊겼는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와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라면 write 하면 되잖아. 맞죠? 이렇게 해서 구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소스를 통해서 한번 반응을 볼게요. 자, 여기서 볼게. select server 9190. 이거. 자, 됐습니다. 있고, 클리어하고, 클라이언트 127.0.0 1120. 자, 그러면 커넥션 클라이언트 4번 파일 디스크립트가 4번이라는 소리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보자고. 이거 데이터를 바꿔야 되네. CH12. 딱 하면 5번으로 파일 디스크립트 생겼다고.
자, 그래서 내가 메시지 넣어볼게요. 테스트 하면 DES 4번 내가 일부러 굳이 소스를 집어 넣었어. 여기서는. 그래서 4번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테스트 5번에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5번에 방법은 여러 가지로 뭐 입력을 미리 받건 나중에 받건 상관없고 내가 5번한테 테스트를 알리겠다. 그러면 여기로 전달돼서 일로 가면 돼. 즉 여기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양방향까지 하면 좋지만 양방향이 안 된다면 단방향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과제입니다. 그게 과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FD max가 마이너스 1값이 안 되는 게 질문이 와서 잠깐만 실제로 FD max가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몇 개가 등록돼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값이 아니라 그냥 0개지. 정 그렇다면 보통 이제 원래는 우리가 거기에 이 멀티플렉싱이라고 셀렉터라는 함수가 통신용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내가 뭔가를 변화되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그래서 시그널을 등록하는 경우도 생겨. 특정 시그널이 변화하면 받아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그런 개념을 안 쓰니까 FDmax가 됐는데 FDmax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0이야. 뭐 마이너스 1까지 갈 필요 없잖아. 개수는 0이야. 개수라고. FDmax는 개수를 저장할 거라고. 끊기고 나면 0이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갈 수는 없지. 뭐 됐나? 진도 나올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잠시만 내가 보여줄 게 하나 있어서 나노 셀렉트 서버가 할 일은 기억이 안 나. 팁을 하나 알려주면 여기 셀렉트는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여기서 FD 셋도 알아야 돼. 셋을 왜 하는지 클라이언트 소켓을 등록해야 돼. 등록해야지만 내가 살펴볼 수 있잖아. 판때기에 클라이언트 소켓 계속 붙여나가야 된다고. 붙여나가다 보면 뭐 생기노? 반드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놈이 생긴다고. 왜? 관찰할 게 늘어나잖아. 맞잖아요. 관찰할 게 늘어나니까 항상 마지막에 생긴 놈을 FD 맥스 값으로 지정해 줘야 돼. 근데 중간에 끊기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중간에 끊긴다고 해서 맥스 값이 변화되면 안 돼. 끊긴다고 변화되면 안 돼.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맥스 값이 클라이언트 소켓보다 작다면 이거를 다시 넣어주라고 if 문으로 만들었잖아. 자, 그리고 뭐 특별하게 볼 게 뭐 있나? 쭉 내려와서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서 내가 아까 어떤 소스를 배경했냐면 여기가 쓰는 파트잖아. 여기에 printf %d 값으로 하자. 출력하겠다. 뭔데? 뭘 출력하면 되노? 여기에 뭘 출력하면 가장 좋을까?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내가 아까 3사, 디스크 3사라고 떴잖아. 여기에 뭘 넣으면 감지가 될까? 한번 더 쳐봐라. 쭉. 지금 값을 어디에 저장했노? 서버 소켓이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면 여기서 반응해서
하면 되잖아.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게. 우와, 9190 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자, 4번 생겼고 ADF. 자, 저렇게 튀어나오잖아. 저거를 이용하면 누구하고 통신인지 알 수 있잖아. 여기도 다시 이렇게 여기서도 테스트 그러면 5번이야. 5번하고 내고 5번하고 지금 받고 싶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메시지 받았다가 알 수 있잖아. 맞죠?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1하고 2하고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몇 가지가 더 있어. 근데 가장 이게 직관적이라서.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든 다양한 방법이 되든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잠깐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선 요거야. 질문 좀 받을게.